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넷마블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.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넷마블의 주가가 현재 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. 이 신작으로 인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과 이 앞으로의 전망도 어떠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금일 한 0.5% 이렇게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1선을 좀 막고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현재 넷마블은 주가가 상승 추세를 좀 강하게 기록을 한 뒤 현재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54,000원 부분과 이 6,500원 이 부분이겠죠. 이 부분에서 이 지지와 저항을 받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좀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54,100원 이 부분에서 조금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또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 6590원 이 부분에서도 좀 앞선 전적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여기서 좀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따라서 저희는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만약에 54,000원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기술적인 측면도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65,000원까지 좀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박스권이기 때문에 좀 추가 상승이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. 좀 거래량이 좀 높게 실리면서 이 65,000원 부분을 뚫어주는 것입니다.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현재는 이동평균선 밑에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1선과 21선을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만약 박스권을 좀 이탈한다고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다음 이동평균선인 이 61선, 61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지 여부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들은요,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니까 이 권유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주가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저희가 또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신다면 이 연기금이 지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이 신, 보험 쪽에서 좀 계속해서 이런 기관기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그동안의 적자 같은 이렇게 우려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이 넷마블의 주가에 좀 적용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란 부분은 적용이 됐고 제가 24년에는 이 신작에 대한 라인업 그리고 그로 인한 이 적자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좀 기관계들도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관계가 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고 이 기관계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상승을 해도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이 신작을 알아야겠죠. 이 넷마블의 실적 자체는 지금 좋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업황의 호조로 인한 이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넷마블은 좀 대대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그동안 이 흥행에 대한 좀 문제로 인해서 넷마블이 좀 적자로 허덕였습니다. 하지만 새해에는 좀 검증된 지식재산권인 이 IP에 기반을 둔 이런 신작들을 좀 대거 출시를 하면서 이 반격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를 앞서서 이 지난해 게임의 5종을 좀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올해에는 이런 교체 카드도 사령탑 교체 카드도 꺼내들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만큼 이 체질 개선을 좀 우선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리스크도 있겠죠.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예정된 신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신작이 모두 외부 IP입니다. 외부 IP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 성장에 따른 그런
한계가 좀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신작들이 좀 성공을 해준다고 한다면 흥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. 그럼 신작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이 있냐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넷마블은 올해 상반기에만 이 게임 이 7종을 좀 글로벌 무대에서 선보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지난해 출시를 연기한 이 나 혼자만의 레벨업 라이즈와 그리고 아스탈 연대기 이 세 개의 세력 이 두 가지를 이 1분기 중에 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동명의 좀 드라마의 원작인 아스탈 연대기는 넷마블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합작해서 좀 흥행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또한 드라마 시즌 2부터 이 IP를 공동으로 키워온 작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흥행에 대한 좀 팬덤층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, 그로 인한 흥행의 성공 가능성도 저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나 혼자만의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 누적 조회수가 143억 회가 넘는 이런 좀 인기 웹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IP를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또한 마침 최근에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애니메이션까지 좀 글로벌 시장에서 동시 방영을 하면서 이 게임과의 좀 시너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넷마블은 이 두 종뿐만도 아니라 그리고 파라곤, 이 디 오버파라임과 이 레이븐 2 그리고 킹 아서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모두의 마블 2 등을 이 좀 상반기 안에 이 글로벌 전역에 좀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. 이 앞서서 이 중국 당국에서 이 판호를 획득한 제2의 나라 이 크로스 월드도 이 중국 내 출시 시기가 좀 상반기를 넘지 않은 전망인 만큼 이런 게임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상존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좀 기대작들이 좀 많이 있으면서 이 좀 시장에서도 이 넷마블의 흑자 전환 여부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.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 7개 분기 연속 좀 영업 손실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지난해 4분기는 조금 흑자 전환을 유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2년 연속 이렇게 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여기에 대해서 넷마블이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런 게임들은 과감하게 접고 올해 좀 다작을 좀 출시를 하면서 이렇게 실적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여부를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상존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또 저희가 리스크적인 측면도 얘기를 해본다면은 이 외부 IP에 대한 우려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상반기에 선보이는 6종의 좀 신작들 가운데 이 IP는 이 레이븐 2와 이 모드의 마블 2 두 개밖에 없어서입니다. 경쟁사들은 그간 이 자체 IP로 좀 수익성을 확보한 것과 달리 이 넷마블은 이 외부 IP에 대한 좀 의존도가 높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라이선스 비용 지출 등으로 인해서 좀 수익률 자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향후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거나 이런 외부 IP에 대한 이런 수익률 악화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좀 뉴스라든가 기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여기에 대해 육종 신작에 대해서도 제가 좀 꾸준하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좀 향후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상승 모멘텀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렇게 신작들의 기대감 그리고 신작 출시와 그 전에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